아무래도 치과에는 이가 아픈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겠죠. 입안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가 아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잇몸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치아가 아픈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신경치료를 하자고 해서 너무 아프니까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치료라는 게 참 신기해서 한 번만 받아도 치통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한 번 하고 나서 안 아프니 이제 살만하다 싶어서 신경치료를 멈추고 치료를 잊고 사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경치료라는 것은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염증 조직들을 제거를 해서 치아 안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안쪽을 깨끗한 재료로 채워서 흘려보는, 치아를 살려서 쓰는 치료가 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중간에 중단을 했다라면은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아직 치아의 안쪽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염증이 생기고 언젠가는 치통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신경치료 중인 치아는 말랑말랑한 임시재료로 이렇게 구멍을 메워놓게 됩니다. 당연히 식사를 하시다 보면 그 임시재료는 점점 바스라지고 떨어져 나오고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임시재료로 막아놓는데 그 임시재료가 빠지면은 치아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릇처럼 돼요. 속이 빈 그릇처럼 됩니다. 그릇은 뭐를 담는 곳이죠? 맞습니다. 음식을 담는 곳입니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중도에 그만둔 치아는 마치 음식을 담는 그릇처럼 돼버립니다. 실제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껴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음식물은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닿아있는 치아는 썩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치아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치아는 바깥쪽에는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치아의 안쪽은 상아질이라고 해서 범랑질보다는 약하고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썩기 시작하면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충치보다 그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는 신경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신 경우에는 어느 날 치아가 부러져서 병원을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쪽은 이미 다 썩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신경치료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중도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아의 수명이 가장 짧아지게 됩니다. 내가 크라운을 씌우는 게 마음에 좀 그렇다 라고 하시면은 신경치료를 꼭 끝까지 마치시고 신경치료한 그 구멍을 단단한 재료로 막아두는 코어 치료라는 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중간에 구멍을 비워놓는 경우보다는 훨씬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신경치료를 끝내셨다면은 치아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거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씌워주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은 신경치료를 받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꼭 신경치료는 끝까지 이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